일단 6월 모의고사 보느라 굉장히 수고하셨고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총평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18번 글의 목적에 대한 얘기지. 읽어봤더니 however가 나오면서 역접속 족사가 나왔네. 역접속 족사가 가장 중요한 정보지. 그 문장을 읽고 풀면은 답은 바로 4번이 나온다. 19번 심경변화 문제네. 심경변화 문제는 형용사나 부사에 집중하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한 심경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답은 1번이 되고, 20번 주장 문제네. 주장 문제. 주장, 제목, 요지는 항상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에 대한 핵심 문장을 찾으면 답은 2번이 나온다. 21번 함의추론. 함의추론 문장은 항상 함의추론 먼저 읽는 거지. 함의추론 문장을 읽었더니 노우가 있네. 노우가 나와서 이것은 이러한 것이 없다라는 거지. 어떤 문장에 부정어구가 있으면 항상 부정어구를 눈에 띄게 표시를 하라 그랬어. 그래서 노우를 체크하지 못했다면 틀렸을 수도 있는 문제야. 부정어구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았다면 1번을 답으로 골랐을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이걸 틀린 학생이라면 1번을 선택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부정어구를 잘 체크를 했다면 5번을 당연히 정답으로 체크했어야 된다. 자세한 건 다음 해설 강의에서 해줄게. 22번 요지 문제네. 요지 문제도 키워드를 찾고 그에 대한 핵심 문장을 찾으면 바로 1번이 나온다. 글의 주제 문제도 키워드를 찾고 핵심 문장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도 however라는 역조조사가 나온다. 역조조사가 나오면 그 해당하는 문장이 중심 문장, 즉 핵심 문장이라는 걸 토대로 답을 고르면 답은 5번이 된다. 24번 글의 제목 문제네. 제목 문제도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에 대한 핵심 문장을 찾았더니 답은 쉽게 1번으로 풀 수 있었다. 일치에서 불일치 문제. 일치에서 불일치 문제 보면은 정답이 다 3번에서 5번 사이.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는 역시나 시간을 빼앗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5번에서 1번으로 역순으로 점검해가며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29번 어법 문제네. 어법 문제. 어법 문제는 항상 비교 대상을 생각하며 풀면 된다. 위치가 나왔네. 위치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된다. 30번 낱말의 쓰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 이것 또한 주제문에서 벗어나는 낱말을 골라주면 된다. 일단 주제문을 찾고 however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그러면은 또 뒤집는 말이구나.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면 되고, 4번 항상 밑줄 친 낱말은 반의어를 생각하면서 그 반의어와 비교를 하며 답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답이 4번 나온다.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빈칸 문제를 풀어줄게. 일단 31번 문제 31번 문제는 정답률 36%로 이번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문제야. 하지만 우리의 논리적인 접근으로 빈칸 문장을 먼저 읽었다면 다른 선지를 다 지우고 빈칸 문장만 읽더라도 5번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고, 그렇게 풀었다 하지 못한들 주제문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아는 학생이라면 쉽게 정답은 5번으로 고를 수 있었어. 32번 문제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타겟팅했다면, 그리고 또한 주제문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논리만 알아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고르면 쉽게 4번을 고를 수 있었어. 자, 33번 이번 모의고사에서 정답률 35%로서 오답률 1위에 해당하는 문제야. 이게 가장 헷갈렸던 거는 2번인지 3번인지 가장 헷갈렸을 거야.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예상을 해보는 거지. 예상을 해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또 찾고자 하는 정보만 알았다면 답은 2번이나 3번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2번이 더 가까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빈칸 문장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조금만 했다라면 쉽게 또 3번보단 2번으로 찍을 수 있었어.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다음번 해설 강의에서 조금 상세하게 다뤄줄게. 34번 정답률 36%로서 아까 31번과 공동 오답률 공동 2위에 해당하는 문제야. 이것 또한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어떤 정보가 들어갈지 예상을 해보면 예상이 되지 않더라도 주제문과 연관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답은 쉽게 쓸 수 있었어. 빈칸 문제인 31번부터 34번 문제를 풀어보니 공통점이 있네. 빈칸 문장이 굉장히 길다. 이 말은 즉슨 빈칸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라면 정답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를 장착하기 전에 항상 구문 독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얘들아? 35문제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거는 주제문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고르면 쉽게 답은 3번을 될 수 있었어. 자, 이제 너희들이 또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 36번부터 37번, 즉 순서 문제지. 순서 문제. 순서 문제는 첫 번째 명시적인 단서를 이용해서 풀고 그 명시적인 단서가 없다면 내용상 논리적인 흐름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36번은 명시적인 단서들이 있어서 provide, also provide, this prediction 있네. 이 세 개의 명시적인 단서로 풀어주면 답은 쉽게 5번이 된다. 37번 정답률 47%. 이것은 명시적인 단서가 없어서 47% 정답률 47%야. 오답률 5위에 해당하는 문제지. 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인 흐름만 알고 있다면 쉽게 답은 2번으로 풀 수 있었어. 이것 또한 자세한 해설은 다음 해설 강의에서 해줄게. 38번부터 39번 그 문장 삽입 문제네. 문장 삽입 문제도 명시적인 단서 또는 논리적인 흐름을 안다면 예측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38번 also가 나오면서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그러면 앞은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정답은 쉽게 4번으로 풀 수 있었어. 39번 정답률 40%에 해당하는 오답률 4위 문제야.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this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몰랐고 D 내용을 예측했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예시, 근거, 보충, 설명에 해당하는 문장이 그 한 문장으로 파악이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전체적인 문장들이 예시, 근거, 보충, 설명에 해당하는 거라고 파악을 하지 못했다면 쉽게 고르긴 어려웠다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예측을 했더라면 쉽게 3번을 고를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것 또한 자세한 해설은 다음 해설 강의에서 해줄게. 요약 문제는 요약을 왜 했을까? 이렇게 긴 문장을 주제문이기 때문에 요약을 했다는 거지. 주제문을 먼저 읽고 빈칸이 있지만 주제문을 먼저 읽고 그 주제문에서 해당하는 그 빈칸들 우리가 찾아야 할 정보를 먼저 인지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는다면 쉽게 답은 1번이 될 수 있었다. 자, 장문은 항상 너희가 구문 분석만 잘 돼 있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구문 독해만 돼 있는 학생이라면 장문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야.